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가 2026년 1분기 투자 실현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498.8조 루피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497조 루피아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연간 목표액인 2041.3조 루피아의 약 24.4%에 해당합니다.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250조 루피아를 기록하며 국내 투자인 248.8조 루피아를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자바섬 외 지역 투자 비중이 50.4%에 달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 투자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46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중국, 미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재련소를 포함한 기초금속 산업이 가장 많은 자금을 흡수하며 인도네시아의 자원 고부가 가치화 정책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분기 투자 실현을 통해 총 70만 6,56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9% 급증한 수치입니다. 로산 루슬라니 투자부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데이터 센터와 하이브리드 인프라 중심의 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1억 5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긴급 수급로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최근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에너지 협력을 조율한 실질적인 결과물입니다. 하심 특사는 대통령이 위기 해결을 위해 러시아 측으로부터 확고한 약속을 얻어냈음을 강조하며 이번 외교 행보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억 배럴의 원유를 특별 가격으로 우선 도입하며 상황에 따라 5천만 배럴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첫 물량 반입을 시작으로 원유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연료 판매 제한과 공무원 재택근무를 시행할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 세계적 해상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푸르바야 유디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구상을 언급하며 해협을 공유하는 인접국과 나누면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협을 공유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항해의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일방적인 결정으로 통행권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말라카 해협은 세계 교역 물동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핵심 항로로 동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최단 경로입니다. 폭이 좁고 혼잡도가 높은 이 구역에 통행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물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영내 국가들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법적 지정학적 제약을 인정하며 국제 해상로를 단순 상업화하지는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항로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언은 인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자국 방위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실익을 가져다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처를 넘어 기술 자립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개발과 잠수함 건조를 통한 첨단 기술 이전은 인도네시아 국방 현대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선진 국방 기술을 습득하고 내부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실무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국방 시스템 개발과 인적 자원 양성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프라보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협력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파트너십은 인도네시아가 지역 내 방산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해상에서 5조 입방피트 규모의 초대형 가스전이 발견되어 에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는 시추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체 확인 매장량의 약 15%에 달하는 막대한 자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스전에서는 천연가스와 함께 약 3억 배럴의 초경질류가 발견되어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8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30년에는 하루 생산량을 30억 입방피트까지 확대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불안정성 속에서 이번 성과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을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번 발견을 엄청난 규모라고 평가하며 국가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과거 산유국 지위를 잃고 수입국으로 전락했던 인도네시아가 이번 발견을 계기로 다시금 에너지 강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에니는 향후 추가 시추를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가스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재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2004년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와 지연을 거듭한 끝에 거둔 역사적인 결실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약 420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들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직업훈련은 물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계약관계를 명시하며 종교적 명절 수당 지급 등을 보장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학대나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핵심입니다.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인 카르티니 날에 맞춰 통과된 이번 법안은 인권보호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1년 동안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